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간단한 몇 가지 소식 이렇게 나왔던 거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고, 주된 메인 내용은 아마 바이낸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흔들고 있는 3대 떡밥이라고 해서요. 바이낸스, 준비금 미달, 그리고 테더의 헤지펀드 공매도, 이더리움의 0번 블록에서 7천만 개 사전 채굴 물량에 따른 논란거리가 좀 있었고요. 온체인 이더 주요 청산 수준을 왜 갖고 왔냐? 이번에 ETF, 선물 ETF가 홍콩에서 상장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 하락 쪽으로 더 기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파이 청산 수준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청산 물량이 갖고 있는 것은 842달러, 735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인 내용 바이낸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낸스 준비금 1대1 비중이 아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좀 나왔고요. 부채가 자산보다 3%가 많다라는 건 대부분 미국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나 버라이즈나 AT&T도 마찬가지로. 왜냐, 내가 갖고 있는 현금 흐름 대비보다 부채 빚이 더 높다 보니까 너 어떻게 갚을 거냐에 따른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패닉셀이 많이 나왔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또 시장에 신뢰도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회계 법인 마자스라는 쪽이 있었는데요. 이 마자스도 절묘한 타이밍 때 또 크립토 관련 업무를 또 그만두게 됨으로써 시장에 따른 논란의 여지는 계속 다음 주 주중 때까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암시 못하는 이유는 바이낸스가 했던 게 준비금 증명인데 이게 회사가 보유한 자산만 나왔고 부채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할 거면 어떻게 보면 다 까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부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회계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전세계 글로벌 회계 법인에 따른 기준 부분이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져 있어서 이게 회계를 바이낸스가 주는 비용을 받는 것도 달콤하죠. 매력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걸 왜 처리를 안 하냐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와 또 정치적으로 또 엮일까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왜? 법적인 테두리가 아직까지도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회계도 그냥 기본값만 잡아놨습니다. 기본값만. 아직 상세적인 내용은 안 나와져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그것도 아마 대략적으로 국제회계 표준에서 비트코인 것을 어떻게 자산을 분류를 할 거고 어떻게 세금을 매길 거냐에 따른 초안만 나온 것 뿐이에요. 2019년도 때 나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완이 되고 또 보완이 되고 또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4대 회계 법인에 따른 이해는 전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마자스 쪽이 20번째 큰 회계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크립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을 자기 주관대로 기준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자스 입장에서도 이거 자칫 회계 누가 감사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감사를 물고 뜯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소송이죠. 그러면 그 소송에서 지면 패소 비용이 발생을 하겠고요. 그럼 막대한 패소 비용이 어디까지 전가가 될까요? 개미들도 거기에서 돈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소송을 걸겠죠. 그래서 4대 회계 법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제 왜 이런 내용이 되게 절묘하게 또 나왔던 시점은 기사가 나왔던 오피셜 시즌으로 보면 또 조각이 좀 맞춰지죠.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저렴해지면 나는 적극적으로 인수할 대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월가는 조금 더 저렴해지면 나는 들어가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푸시를 넣어주는 그런 억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 쪽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로비 금액도 꽤 컸는데 본인들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어느 정도 좀 흔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들에 따른 이미지 실추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생겼으니까 기분이 그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절묘하게 얽혀서 지금의 크립토가 재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주는 그런 가장 기본값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의 그런 흥행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면 거기서 또 돈을 벌게 되면 투자 수익으로 또 무언가에 따른 물건을 또 사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는 점과 이번에 미국의 네 마녀의 날의 주가 추이를 보았더니 나스닥, S&P, 비트코인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상승 부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조금 더. 그렇지만 앞으로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0.1 비트코인씩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가 86만 개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쪼개기식으로 이제 세탁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쪼개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거래소가 믿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 지갑에 있는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에도 비트코인 0.1개라도 제발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나무와 K뱅크에 따른 문제점을 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두나무가 인터넷 은행에 참여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검토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리고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안 돼요. 만약에 두나무가 했을 거라고 하면 2020년도 때부터 했었어야 했는데 라이센스를 안 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K뱅크를 터주면서 K뱅크가 상장의 적격성에 있는 그런 매출과 이익률이 평균 3년치만큼은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 배경은 두나무가 많이 도와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업비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매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뱅크가 나중에 지금 또 논란인 게 생각보다 대출 잔액이 좀 높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또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K뱅크는 제1금융권이라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5천만 원 정도는 항상 예금자 보호법에 또 명시가 되어져 있지만 K뱅크에 있는 또 지배구조나 지분구조를 본다고 하면 돈이 부족하면 그 은행을 그대로 어떻게 키웠습니까? 카카오뱅크나 K뱅크 다 똑같아요. 자본금을 어느 정도 땡겨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유주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지금 상당에서 무너진다? 그럴 수는 없죠. 특히나 카뱅은 상장을 했고 K뱅크는 상장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못해도 상장까지는 가야 이제 투자금 회수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 전 때까지는 주변에 있는 배후 세력들이 서포트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DCG 보유자금 2.8억 유로 동결시켰다. 왜냐, DCG 그룹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일단 자금을 묶어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BIS 은행 암호화폐 노출 2% 넘지 말아야 된다. 글로벌 규제 기준에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은행은 많습니다. 전 세계 은행에 2%씩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네. 그리고 준비금의 2%이기 때문이죠. 예. 약간의 말장난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금액이 적은 건 아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꺼리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 떠나갈 때 92%가 1년에 최근 1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 상담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상담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정대로 이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내려왔다, 마음이 아프다 보다는 저는 1월 달부터 이제 매수를 가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더 매수하는 날짜도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커뮤니티에다가도 또 남겨드릴 거니까 지금은 여전히 비트코인만 일단 매입을 해야 된다. 알트코인에 전혀 관심을 두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겁을 많이 먹다 보면 또 좋은 저점에 있는 구간들을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적당한 시점이 오게 되면 또 좋은 날도 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시점도 전혀 재미없게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지나간다. 그래서 이번 1년도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반등이 빨리 나올 것이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나온다고 해도 특정 테마성으로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19년도 때도 비트코인만 올랐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2022년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있는 게 바이낸스 아직 해결 안 됐죠. DCG 그룹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거래소에 따른 신뢰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신뢰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가장 이 코인 시장에서 그나마 좀 쓸만하고 보유해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빼놓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금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는 대부분 자금 경색이나 대부분 현금 흐름표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VC 애들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채굴회사 상장되어진 회사들도 자금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중소에 있는 코인 회사들은 어떨까요? 쉽지가 않겠죠. 가뜩이나 모니터링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도 못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살아남고 그 다음 시장이 열리기 직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을 이 중 안에서 골라야 된다고 하면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존의 나머지 알트코인들 중에 여전히 싸다라고 해서 자칫 잘못 샀다가 아예 그냥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